안녕하세요. 저는 대기과학자 조천호입니다. 지금 오늘 제가 이 기후 변화로 인한 이 위험과 그 대응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지금 여기 줄무늬의 디자인이 하나 있어요. 이거는 세로줄 한 줄 한 줄이 지금 지구 평균 기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파란색이 강하면 강할수록 평년보다 온도가 낮았다라고 하는 걸 의미를 하고요. 빨간색이 강하면 강할수록 평년보다 온도가 높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지난 1850년 이후 최근까지 지구 평균 기온이 상승되어 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추세대로 그대로 가게 된다라고 하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비즈니스 애즈 유주얼이라고 하는 지금 이대로 가면 데스, 죽음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세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2019년도에 영국에서 이 기후 활동가들이 출근 시간에 지하철 위에 올라가 갖고 저런 현수막을 펼쳐버렸습니다. 그런데 지하철 그 안에 타 있는 사람들은 바로 오늘 이제 출근을 해갖고 오늘의 그러한 삶을 또 살아야 되는 이러한 상황인데 출근을 못 하니까 굉장히 화가 많이 났겠죠. 저 지하철 저 위에서는 바로 미래 생존을 걱정을 하면서 저런 현수막을 펼쳤고 이 아래쪽에서는 바로 이제 오늘의 삶, 이런 삶을 갖다가 지속하기 위한 이런 걱정을 해야 되는 이러한 상황이 바로 충돌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미래와 현재의 이러한 가치가 충돌을 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이고 앞으로는 이러한 위험이 우리의 현실 속에 더욱더 이제 가까이 오는 이러한 세상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우리나라에 1962년도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이제 울산 이 공업단지를 갖다가 처음 만들었고, 당시 그 박정희 의장이 가서 치사문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 치사문의 이제 내용인데요. 거기 뭐라고 적혀 있냐. 공업 생산의 검은 연기가 대기 속에 뻗어나가는 그날엔 국가 민족의 희망과 발전이 눈앞에 도래하였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960년대에는 우리가 공장 굴뚝에서 검은 연기가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 거를 보면서 우리도 이제 잘 살게 되었구나. 가슴이 벅찼던 그러한 시절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 동네에 있는 그 공장 굴뚝에서 시커먼 연기가 나온다? 야, 저게 내 폐로 들어가 정말 용납할 수 없는 어떤 분노를 느끼고 그걸 막으려고 하겠죠. 지금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삶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화석연료를 태워 덕분에 우리가 이러한 삶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앞으로는 우리가 화석연료를 태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이러한 세상으로 지금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러한 세상으로 바뀌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호모사피엔스, 그러니까 현생 인류가 이 지구상에 등장한 거를 뭐 20만 년, 30만 년 전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시간을 갖다가 구석기 시대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몇십 년 만에 온 세상을 뒤집어 놓는 존재들인데 어떻게 우리의 조상들은 그 긴 기간을 갖다가 구석기 시대를 보냈을까? 지난 10만 년 동안의 기온의 변화를 갖다가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이 그림에서 지금 이 1만 년 전 이 바로 빙기, 추웠을 때입니다. 추웠을 뿐만이 아니라 당시는 이 기온의 변동의 폭이 굉장히 커요. 기온의 변동의 폭이 크다? 이건 뭘 의미를 하냐? 극단적인 날씨가 엄청나게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보다 이러한 빙기 때에는 한 10배 이상의 극단적인 날씨가 많이 발생했었다라고 그렇게 이제 계산이 나와요.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가장 극단적인 날씨 이제 태풍입니다. 태풍이 하나 우리 평야지대를 쓸고 지나간다. 그러면 그해 이제 벼 세우기를 해갖고 겨우겨우 한번 추수가 가능하죠. 자, 그런데 우리나라에 평균적으로 매년 10개의 태풍이 들어온다? 누가 그러한 기후 조건에서 농사를 짓겠습니까? 이 빙기 때, 빙기라고 해요. 빙하가 다 지구를 둘러싼 게 아닙니다. 가장 빙하가 확장이 되었을 때 육지 면적의 약 4분의 1 정도를 덮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반도까지는 아무리 빙기라 해도 빙하가 들어오질 않습니다. 여기 다 생태계 그대로 있었고요. 사람 다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여기서 농업을 못했냐? 바로 극단적인 날씨가 너무나도 심했기 때문에 사람은 그러한 조건에서 씨앗을 심지 않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로 수렵, 채집이라고 하는 바로 구석기 시대의 생존 방식을 우리는 따라가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지구가 따끈따끈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10,000년 전에 오늘날에 이러한 기후 조건이 됐습니다. 자, 따뜻해졌을 뿐만이 아니라 이 그림에서 보듯이 굉장히 기온이 안정적인 이러한 상황이 되었어요. 기후가 안정이 되니까 이제 씨앗을 심게 되는 것이죠. 설사 내가 태풍을 하나 얻어 맞는다 해도 이 씨앗에서 배갈이 열릴 텐데 60알, 70알 정도는 내가 건질 수가 있다. 이러한 믿음 속에서 바로 농업이 출현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농업을 했으니까 이제 정착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강하구에는 이러한 농업 생산량이 많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렸고, 바로 거기에서 이러한 문명이 하나하나 축적이 돼서 바로 오늘날의 이제 문명까지 진입을 하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날의 문명이라고 하는 거는 농업이 가능한 안정적인 이러한 기후 조건이 있어야만이 바로 문명이 탄생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산업혁명 이후에 본격적으로 화석연료를 쓰면서 이 세상을 갖다 거대한 가속으로 지금 성장을 시키고 있습니다. 인간이 이 지구상에서 만드는 물질들, 뭐 콘크리트, 자갈, 골재, 뭐 벽돌, 아스팔트, 금속, 뭐 플라스틱 이런 것들이죠. 이러한 것들이 1900년도에는 전체 생물 총량 크기의 3% 정도 크기가 인간이 만든 물질이었었는데, 여기서 생물의 총량이라고 하는 거는 이 지구상에서 살아있는 그 모든 것들, 식물, 동물, 뭐 곰팡이에서 살아있는 그 모든 것들의 무게를 의미를 해요. 2000년도가 되니까 생물 총량 크기의 절반 정도 크기가 인간이 만든 물질이 되었고, 지금 현재는 바로 생물 총량을 갖다 돌파를 해버리는 이러한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평균적인 경제 성장률이 3%입니다. 3%씩 매년 성장을 한다? 그러면 23년이 지나면 경제 규모가 2배가 됩니다. 경제 규모가 2배가 됐다? 자, 그거를 인간의 두뇌하고 인간의 근육의 힘만으로 만들어낼 수 있냐? 택도 없는 소리예요. 우리가 그만큼 더 자원과 에너지를 뺐어야 되고요. 그만큼 더 온실가스 오염먼지를 내뿜고 쓰레기를 갖다 쌓아둬야지 우리가 경제 규모를 그렇게 2배로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생물 실험실에서 이러한 배양 접시에다가 영양분을 집어넣고 미생물 한 마리를 집어넣어요. 한 마리가 2마리로 증식을 합니다. 4마리, 8마리, 16마리, 32마리, 64마리 이런 식으로 증식을 하는 거를 바로 기하, 급수적으로 증식한다라고 해요. 바로 오늘날 우리 인간이 만든 이 물질이 지구상에서 증식하는 이 모습이 바로 기하, 급수적으로 지금 증식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배양 접시에 이 미생물이 절반을 채울 때까지는 시간이 제법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절반을 한번 채우고 난 다음에 한 번만 더 증식을 하고 나면 그 배양 접시를 이 미생물이 꽉 채우고 거기 있는 영양분을 쫙 빨아먹고 멸절을 하게 되죠.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재 이 인간이 만든 세상이 이 지구라고 하는 물질적으로 유한한 세상을 갖다 지금 돌파를 해버리는 이러한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의 이러한 무한한 세상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은 바로 이러한 세상이 우리에게 다가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지구의 유한성을 넘어서게 되게 되면 지구가 인간을 공격하게 돼요. 우리가 숨쉬는 공기, 마시는 물, 먹는 식량, 그다음에 우리의 삶의 거주지가 바로 지구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는 이러한 상황을 바로 오늘날의 지구 위기다라고 하는 것이고, 바로 이것이 기후 위기를 통해서 또한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날의 이 기후 위기가 왜 일어나느냐? 이 태양이 이제 지구를 항상 이렇게 비칩니다. 엄청나게 에너지가 이제 들어오는 거죠. 이 에너지가 나가지를 않는다? 그러면 지구는 지글지글 끓게 돼 있어요. 그래서 들어온 이 햇빛 에너지만큼은 반드시 우주로 빠져나가줘야 되는데, 사람들이 화석연료를 이제 태워갖고 온실가스 농도를 높여놨는데 이 온실가스가 우주로 가려고 하는 이 열을 갖다 딱 잡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못 나가게 잡는데, 지금 현재 인간이 배출한 이 온실가스로 인해 갖고 히로시마 원자 폭탄이 1초에 5개가 터지는 에너지가 우주로 못 나가고 지금 지구에 잡혀 있습니다. 1998년 이후부터 계산을 하게 되면 히로시마 원자 폭탄이 30억 개가 터진 에너지가 원래 우주로 갔었어야 되는데 지금 지구에 잡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오늘날의 기후 위기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날씨가 일어나는 공간, 여기를 우리가 대륙권이라고 합니다. 이 대륙권 전체가 지금 이 온실가스에 의해 갖고 뜨끈뜨끈해지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여기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저 15km 저 위쪽을 가면
성층권이라고 하는 이 공기층이 있는데 예전에는 우주로 빠져나가는 이 열이 성층권에 이렇게 올라왔는데 아래쪽에서 대륙권에서 사람들이 온실가스를 배출해서 열을 잡아버렸으니까 이제 이 위쪽으로 열이 안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 15km 저 위쪽에서는 지금 공기가 지금 냉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은 이 평균적으로다가 이 지상 기온을 갖다가 어느 정도 높였냐? 1도를 높였어요, 사람이. 야, 1도. 이거 참 별거 아니죠. 지금 뭐 북쪽에 있는 나라들 가면 그 추워도 잘 살고 있고, 전 남쪽에 있는 나라 가도 우리 뭐 선풍기 있고 뭐 에어컨 있으면 다 살만한데 1도, 2도 이것이 왜 문명까지 붕괴가 된다? 이러한 위험을 이야기를 하는가? 바로 이제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지난 한 100년 동안에 1도를 변화시켰는데 자연 스스로도 기후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자연에서 가장 빠른 기후변화 속도는 1000년에 1도가 변하는 게 가장 빠른 속도예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100년 만에 1도를 변화시켰다. 그러니까 자연의 변화 속도보다 지금 10배나 빠르게 지금 기온을 변화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앞서서 빙기 때 왜 농업을 못했냐. 이게 변화의 폭이 크게 되니까 극단적인 날씨가 많이 발생했다라고 했잖아요. 지금 10배나 빠른 이러한 이제 속도 때문에 바로 극단적인 날씨가 엄청나게 지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80년도에 전 세계적으로다가 약 250개 정도의 이러한 날씨에 의한 이러한 재난이 발생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바로 매년 800개 이상의 극단적인 날씨가 발생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40년 전보다 자그마치 3배 이상으로 극단적인 날씨가 고작 온도는 1도밖에 변하지는 않았지만 극단적인 날씨는 3배 이상이 지금 되었고 처음에는 점진적으로 이게 증가를 하다가 2000년대 들어오면서는 급격하게 지금 증가를 하는 이러한 상태가 되었어요. 만약 이 상태를 우리가 그대로 내어둔다라고 하면 바로 농업까지 붕괴를 시킬 수 있는 이러한 기후 조건을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아무리 화려한 휴대폰을 만들어내고 아무리 정교한 반도체를 만들어낸다 해도 먹을 게 없으면 이 세상은 그냥 끝장이 나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 인류는 이 지구상에 등장한 이래 정말 온갖 자연 재난, 뭐 전쟁, 감염병, 뭐 최근 들어와서 금융 위기까지 뭐 위기란 위기는 다 겪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이거 극복하면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게 극복하면 될 텐데 지금까지의 모든 그러한 위험들은 바로 우리가 회복이 가능한 위험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여기 존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기후 위험은 바로 회복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불가능한 것이냐? 우리가 농업이 가능했던 이러한 기후 조건에서 오늘날 문명을 탄생했는데 산업화 이후에 우리가 화석연료를 태우기 시작하면서 온실가스 농도가 높아져서 기후가 변화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설설설설 지금 우리가 지난 1만 년 동안의 이 안정적 기후 조건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이러한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자, 이 상태로 우리가 그냥 내달려 간다라고 하면 우리는 바로 찜통의 지구라고 하는 저 계곡 속에 이제 빠지게 돼버릴 텐데 이렇게 되면 우리는 회복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북극 쪽에 가게 되면 북극해 바다로 돼 있습니다. 그 위에 빙하가 이렇게 둥둥 떠 있어요. 그래서 햇빛이 들어오게 되면 이 햇빛이 반사가 돼서 그냥 우주로 되돌아갑니다. 지구가 가열이 일어나게 되면 그 빙하가 녹게 되면 거기 시커먼 바다가 드러나죠. 자, 이제 햇빛이 들어오면 이 빙하의 반사가 되는 게 아니라 지구의 흡수가 되겠죠. 그래서 더욱더 가열을 시킬 거고 그렇게 되면 빙하를 더 녹이고 그럼 더욱더 커다란 시커먼 바다가 드러나서 더 많은 햇빛을 받게 되고 이거는 사람이 온실가스 배출하는 거 상관없이 지구 스스로 기온을 높이는 것이죠. 바로 지구는 자기 증폭적으로 이렇게 기후를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서 저기 카나다나 그다음에 저 시베리아 저 북쪽에 가면 동토지대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기 동토지대는 수십만 년 동안 식물이 꽝꽝 얼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식물은 탄소로 구성이 돼 있죠. 자, 그러니까 이 지역에 또 가열이 일어나서 녹기 시작을 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이산화탄소보다 30배나 강력한 메탄이라고 하는 온실가스가 나옵니다.
메탄이 나오고 또 온도를 높이고 또 동토지대가 높고 이 동토지대의 이 탄소의 양이 지금 공기 중에 있는 탄소의 양의 2배 이상을 갖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동토지대가 본격적으로 녹기 시작한다? 그러면 사람이 온실가스 배출을 하니 많이 상관없이 지구 스스로가 바로 기후를 증폭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지금 2가지 예를 들었는데 이거 말고도 지뢰처럼 여기저기에 지구 스스로가 기후를 증폭시킬 수 있는 이러한 요인들이 쫙 깔려 있습니다. 지난 5억 4천만 년 동안 5번의 대멸종 사건이 있었어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자기 증폭적으로 기후가 변화가 일어나서 생명들이 다 멸종이 되었던 것이거든요. 이 지구라고 하는 거는 바로 생명을 풍요롭게 하는 곳이다. 우리가 그렇게 배웠죠. 우리가 더 하나를 알아야 됩니다. 지구 스스로 생명을 대멸종을 시킬 수 있는 이러한 능력을 갖고 있는데 오늘날 우리 인간들이 일으키는 이 기후 변화로 인해 갖고 지구 스스로가 대멸종을 일으킬 수 있는 이러한 상황을 우리 스스로 방아쇠를 당겨버리려고 하는 이 상태, 바로 이것이 오늘날의 인간에 의한 기후 변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빠지게 되면 우리 스스로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지구 스스로가 변하는 이러한 상황이 되면. 자, 그래서 오늘날의 우리 기후 위기를 대응한다라고 하는 거는 바로 지금까지 우리의 문명을 건설해왔던 안정적인 이러한 기후 조건을 우리가 지켜낸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 기후 위기 대응의 최대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기후 위기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제 그 대응을 해야 되는가,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라고 하는 거는 물질적으로 이제 유한한 세상이에요. 인간의 무한한 욕망이 더 이상 달성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자원과 에너지를 끊임없이 착취적으로 지금 빼쓰고 있고, 그 다음에 온실가스 오염먼지, 그 다음 그 쓰레기를 갖다 쌓아두고 있어요. 지구는 이 물질과 에너지가 이렇게 순환이 되는 것이지 한쪽은 계속 고갈을 시키고 한쪽은 계속 쌓아둔다. 결코 자연의 법칙에 의해 갖고 이것은 반드시 붕괴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붕괴 시점이 이제 우리 앞에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사회라고 하는 것, 뭐 학교 다닐 때부터 우리는 경쟁에 시달렸고, 우리는 사회를 나와서도 경쟁에 시달리고, 그러면서 결국 내 옆에 있는 동료를 내가 이겨내질 못하면 나는 불행해진다라고 하는 이 정도까지 우리는 경쟁에 시달리면서 우리의 공동체를 갖다가 지금 붕괴를 시키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런 세상을 만들어냈냐? 우리 잘 살아보세요. 경제 성장한다라고 하면서 경제 목표를 맞춰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지구 환경도 부수고 우리의 그 공동체도 부셔가면서 이렇게 내달려온 거예요. 자, 이 상태로 우리는 더 이상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원은 순환이 돼야 되는 거고 에너지는 재생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의 공동체라고 하는, 우리가 함께 사는 이유는 서로 돌보고 아끼고 나눈다라고 하는 이러한 가치를 실현하고. 자, 그래서 우리가 경제가 지금까지는 목표였었는데 바로 지구 환경을 지켜내고 우리 공동체의 가치를 지켜내는 수단의 역할, 단 한 번도 인류가 살아보지 않았던 바로 그 조건을 갖다가 완전히 담대하게 전환을 하는 이 순간에 우리는 보다 더 나은 세상, 그 다음에 이 기후 위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맨 앞에 그러한 줄무늬 그림으로 또 돌아왔습니다. 1750년 처음 증기기관이 발명이 됐어요. 증기기관이 발명이 돼서 우리 인류가 이제 화석 연료를 갖다가 이제 배출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까지 해서 지구의 평균 기온이 쭉 상승을 해왔었는데, 자, 2100년까지는 보게 되면 미래 기후는 하나가 아니죠. 여러 개로 돼 있어요. 바로 인간이 어떤 세상을 만드냐에 따라서 이제 미래 기후가 결정된다. 미래 기후는 자연이 결정하지 못합니다. 맨 지금 위쪽에 있는 거는 이 세상이 전체가 다 경제 성장이 정말 미쳐갖고 그렇게 온실가스를 무한히 배출하는 그 순간에는 우리가 금세기 말에 5도까지 올라갈 것이다. 그 다음은 각 나라들이 각자 도생, 우리나라만 잘 사면 돼, 우리 지역만 잘 사면 돼, 온 세상이 각자 도생으로 뛰는 경우에 금세기 말에 한 4도 정도까지 올라간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중간에 있는 과정이 하나 있고 맨 아래쪽에 1.5도, 2도를 막는 우리가 지속 가능한 미래 기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만드는 그 세상에 따라서 기후가 결정이 되고 그 기후에 의해서 바로 우리의 인류의 지속 가능성이 다시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미래 기후라고 하는 이 위험이다라고 하는 건 이건 결정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거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이고, 어떤 면에서 우리는 이 기후 위기를 통해서 더욱더 새로운 세상을 나갈 수 있는 이러한 힘을 바로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우리 인류는 과거에 바로 이러한 위험들 속에서 더욱더 새로운 그러한 세상을 향한 역동성을 발휘를 했기 때문에 오늘날의 문명을 갖다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날의 이 기후 위기 속에서도 우리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과거의 역사가 또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